여기 이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세 번째 용역 제공이고요. 자, 여기 별표 3개. 자,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 지금 하는 여기 용역 제공이 이제 5장 7기에서 출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 법인세 쪽 5장 7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무회계에서요. 재무회계에서 얘가 이제 계산 문제를 출제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도 중요하고 법인세에서도 중요한데 법인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재무회계는 내가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주고 재무회계 가서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는 방식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해보죠. 자, 일단 여기 용역인데요. 우리가 용역이 서비스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건 무조건 공사입니다, 공사. 시험에서는 공사밖에 출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건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2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급공사라고 합니다. 의뢰를 받아서 지어준다. 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내가 직접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건 자체공사라고 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자체공사를 내지 않고요. 그걸 내요. 도급공사 냅니다. 도급공사.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주는 걸 출제합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2024년도에 건물을 지어달라라는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26년도까지 건물을 3년 동안 짓는데요. 그런데 돈은 언제 받냐면 그냥 건물이 완성되는 2026년도에 한 방에 받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회계에서는 수익을 2026년도에 한 방에 잡아요? 아니면 진행 기간 3년 동안에 걸쳐서 나누어서 잡아요? 후자죠, 후자.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세법도 똑같이 그걸 진행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진행 기준 뭐냐면 우리가 작업 진행 기준이다라는 게 뭐냐면 진행률을 계산해서 나누어서 입금과 송금으로 우리가 하는 게 진행 기준이다라는 거고 회계든 세법이든 다 진행 기준이 원칙이에요. 맞죠? 이제 말문제도 출제 많이 하니까 말문제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있다라는 특히 요거. 자, 화면. 자, 조심하실 게 우리가 아까 할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수기일 도래 기준 인정하는 특례가 장기 할부였죠. 그쵸? 근데 여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건 장기 건설이 아니라 단기 건설이에요.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할부 쪽은 특례가 장기 할부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건설 쪽은 단기 건설이에요. 일단 장난친단 말이에요. 장단기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기 건설과 장기 건설은 건설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고요. 건설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원칙은 건설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나누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진행 기준이 원칙이에요. 다만 단기 건설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에 한해서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을 적용을 시켜줘요. 그럼 우리가 인도 기준은 뭐고 완성 기준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말 문제 대비하실 겸.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 진행 기준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 비용 나눠서 잡는 거죠. 그럼 완성 기준하고 또 인도 기준은 뭐예요? 인도 됐을 때 수익 비용 한 방에 몰아서 잡는 게 인도 기준이고 완성 기준은 완성되었을 때 수익 비용 한 방에 몰아서 잡는 게 완성 기준이에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완성 기준은 내가 도급공사 내가 의뢰받아서 지어줄 때는 완성했다라는 표현 쓰는 거고요. 맞죠? 내가 분양하면 그때는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지어서 인도해주는 거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분양이냐 아니면은 아니면 내가 분양을 하는 거냐 내가 의뢰를 받아서 지어주냐의 차이일 뿐 둘은 똑같아. 그날 한 방에 수익비용 몰아서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중소기업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회계적 능력이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단기건설은 건설기간이 1년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건설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금액의 크기가 진행 기준으로 하건 아니면 진행 기준이 아니라 어느 한 날짜에 몰아서 수익 비용 잡던 차이가 커요, 안 커요? 그렇죠? 안 크니까 1년 미만이니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단기 건설에 한해서는 인도 기준이나 완성 기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 문제. 했죠? 우리 시험에 실기로 중소기업을 내진 않아요. 실기로 중소기업의 특례를 내진 않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장기건설 조심해요. 장기건설. 장기건설은 진행 기준이 강제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그거겠죠. 장기건설은 건설기간 1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거의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많게 조 단위로 놀아요. 조 단위로.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할 때랑 한 방에 몰아서 하는 인도 기준, 완성 기준으로 할 때랑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무조건 제대로 하라라는 진행 기준으로. 세법은 중소기업이든 중소기업 아니든 장기건설은 무조건 진행 기준 강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얘도 아까 장기 할부처럼 회계를 좀 했던 애가 장부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단기 건설인데 얘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저 사장님, 저 진행률 배웠거든요. 열심히 진행 기준 따서 할게요. 해서 막 수익 잡은 거예요. 맞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완성 기준은 내가 만약에 2024년도 8월 달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맞죠? 그리고 2025년 5월 달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단기 건설이잖아요. 맞죠? 그럼 완성 기준은 언제 몰아서 수익 잡는 거예요? 완성된 2025년도에. 거꾸로 얘기하면 2024년도에 건물 짓고 있을 때 수익을 안 잡는단 말이에요. 완성 기준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진행 기준은 진행하면 무조건 수익 잡는 거니까 2024년도에도 수익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려면 일단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완성 기준이 세금 부담이 덜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업원이 모르고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산은 끝났어.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우리 직원이 얘가 머리가 멍청해서요. 가지고 저 인도 기준, 완성 기준으로 할게 해서 신고 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금 부담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종업원이 약 먹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진행 기준으로 회계처 결산이 마감이 된 거예요. 마감이 됐으면 법인세 신고할 때 저 인도 기준 해가지고요. 공사 완성됐을 때 수익 몰아서 잡을게요. 지금은 수익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금불산을 하면 되겠죠. 입금불산이. 그래서 말문제 대비 아시죠? 시험에 장기건설이라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는 또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실기 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말문제용이었어요. 말문제용. 말문제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실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진행률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진행률. 그래서 진행률. 우리가 저기 건물 짓고 있는데 몇 퍼센트 진행됐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공식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셔야 되냐면 법인세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입력하면 알아서 진행률 구해주거든요. 문제는 재무회계 때문에 재무회계. 재무회계 때 진행률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이거 똑같습니다. 공식. 어떻게 하냐면 분자가 해당 연도까지 공사비를 쓴 금액가요. 근데 조심하실 건 지금 단기에 쓴 거예요? 단기까지 쓴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요거야까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적 공사비 분자는 단기 거가 아니에요.
알죠? 작년도에 공사를 했으면 작년도 쓴 거, 올해 쓴 거 누적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분모는 우리 회사가 총 공사비가 얼마 들 것 같은지 추정하래요. 알죠? 그래서 총 추정되는 공사비 중에서 올해까지 쓴 공사비. 이게 진행률 구하는 공식이에요. 질문. 그럼 질문이요. 그러면 이 진행률은 근년도의 진행률이에요? 아니면 근년도까지의 진행률이에요? 그렇죠. 근년도까지의 진행률이에요. 회계하고 세법에서는 이게 누적이냐, 근년도, 단기 개념이야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누적 진행률이에요. 정확하게는. 맞죠? 누적이죠, 누적.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손해기니까 입금 또는 송금이잖아요. 송금은 문제가 안 돼요. 송금은 근년도에 쓴 공사비 줄 거거든요, 문제에서. 입금이 문제예요. 입금은 수익이죠. 수익은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맞죠? 누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진행률 자체는 무조건 누적으로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말을 안 써요. 저희 공사가 만약에 작년도부터 시작돼서 올해 했대요. 그럼 내가 건물 볼 때, 건물이 한 70% 진행됐네? 70% 완성되네 이러지? 올해 20% 완성됐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건물 쳐다보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률 누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단기 개념 쓴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시면 자 이제 당에 인식할 입금이니까 이건 수익이 되는 겁니다요. 네, 입금은 뭐예요? 아이고. 단기잖아요. 그렇죠? 입금은 단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기. 입금은 단기야, 단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험은 도급공사 낸다라고 했죠. 그러면 도급은 그 나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건물이 완공되면 이 금액을 줄게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급 금액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도급 금액이 뭐냐면 총수익이에요. 총수익. 금년도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총수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금액을 건물 완공되면 받는 거니까. 아셨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만약에 건물이 완공되면 상대방이 1억 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70% 진행한 거야. 올해까지. 그러면 7천만 원이 올해까지의 수익인 거야. 올해의 수익이 아니라. 왜? 여기에 있는 진행률 자체가 얘를 쓰거든요. 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총 도급 금액인데 진행률은 근년도의 진행률이 아니라 누적 진행률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제가 네모 박스 여기 네모 박스 친 거를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기까지의 세법상 단기까지의 입금인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단기까지 왜? 진행률이 누적 진행률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입금, 수익이고 수익은 단기 개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24년도에 수익을 구하려면 2024년도까지 해서 2023년도까지를 빼면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단기까지 해서 과거를 빼면 단기만 추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인식 입금이다라는 건 네, 과거까지의 세법상 과거까지의 입금을 빼면 세법상 단기 것만 줄여진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요 라고 하시면 실제 실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입력하는 구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 반드시. 물론 재모획에 가면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하지만 법인세는 이렇게 입력 그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재무회계 가면 빨리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재무회계 가면 법인세는 무조건 이렇게 입력하는 구조예요. 입력을 그냥 야매로 하는 순간 그건 오답이 오답.
다 넣어야 돼, 반드시 정확하게. 되셨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송금은 안 해오셔도 돼요. 송금은 시험에 내지도 않아. 왜? 근현도 쓰면 공사비 줄 거거든, 문제에서. 맞죠? 그래서 안 냅니다, 시험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금을 잘 보세요, 입금을. 맞죠? 재무회계도 송금은 내지 않습니다. 입금만 내지.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세무조정을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주시냐면 13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예제입니다, 예제. 자, 문제 읽어볼게요. 예제 5-1번입니다요. 자,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무궁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7기와 8기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7기만 물어보지 8기는 물어보지 않아요. 알죠? 전 7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험 목적상 7기만 할게요. 자, 거기 표 좀 보죠, 표. 자, 표에 공사기간 보니까 공사기간이 7기 10월 5일부터 8기 12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럼 질문입니다. 공사기간 보시면 단기 건설이에요? 장기 건설이에요? 장기죠. 1년 이상이잖아요. 1년 이상. 그럼 장기 건설이면 무조건 세법은 진행 기준 써야 돼요. 맞죠? 완성 기준 절대 쓸 수 없어요. 맞죠? 진행이 되면 수익 잡아야 돼요. 반드시. 예.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보니까 자, 이제 공사기간 오른쪽 보시면 도급 금액 1,000만 원 보이시나요?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면 1,000만 원 줄게 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도급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7기와 8기에 걸쳐서 나누어서 수익 잡을 금액이죠. 진행 기준은. 오케이? 자, 근데 보니까 거기 총 공사 예정비 800만 원 보이세요? 거기 800만 원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진행률 분 뭐예요? 분자예요? 그대로 진행률 분모. 총 공사 예정비 800만 원에다가요. 진행률 분모라고 적어주시고 거기 총 공사 예정비 800만 원에다가요. 진행률 분모. 진행률 분모. 자, 그 다음에 7기 공사비 있죠? 7기 공사비 200만 원 보이세요? 그럼 이 말은 7기의 공사비를 200만 원 쓴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있는 200만 원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200만 원에다가 진행률 분자라고 좀 진행률 분자 200만 원에다가 진행률 분자.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분자의 200만 원 7기까지의 진행률이죠, 여러분들? 오케이? 물론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처음 연도는 근연도까지나 근연도나 같은 말이 처음 했던 날은. 그죠? 그럼 진행률 암산 되세요? 얼마예요? 7기까지의 진행률 몇 프로예요? 그렇죠. 8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니까 25%인가요? 그렇죠. 25%가 되겠죠, 여러분들. 물론 법인세는 네, 이걸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25% 구해주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당구장 표시 볼게요. 아래, 당구장 주석. 자, 보니까 밑줄 좀. 총 공사비는 총 공사 예정비와 일치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회사가 총 공사비가 얼마 들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까 800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총 공사비가 총 공사 예정비와 일치했다라는 건 실제 공사비도 800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질문. 그럼 8기에 공사비 얼마 쓴 거예요? 8기에? 그렇죠. 8기에 600 썼겠죠. 맞죠? 7기에 200 쓰고 8기에 600 쓰면 총 공사 예정비와 총 공사비가 일치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시험 요타고 발로 가끔씩 주거든요. 시험에서. 알아서 해석해봐.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8기에 투입됐으니까 600만 원은 8기에 쓴 건데 우리 지금 7기만 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줄. 회사는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인도 기준하고 완성 기준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회사는 언제 수익 비용 다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공사가 끝난 몇 기죠? 공사가 언제 끝나서 보니까. 그렇죠. 공사가 끝난 8기 때 수익과 비용을 몰아서 다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7기 때, 공사가 진행되는 7기 때 수익 비용 하나도 안 잡았음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화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자, 화면. 자, 그럼 이제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 장기 건설이고요. 무조건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 그렇죠? 그리고 이 1,000만 원이 7기와 8기의 진행 기준으로 따지면 7기와 8기에 나누어서 총 인식할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요 800만 원이 7기와 8기에 걸쳐서 나누어서 인식해야 될 총 송금이 되는 거고요. 진행 기준에 따르면. 맞죠? 자, 근데 장부의 인도 기준이다라는 거 여기 7기가 공사를 진행하는 연도에 수익 비용 안 잡았다라는 뜻. 맞죠? 인도 기준이나 완성 기준은 완성되었을 때 다 수익비용 몰아서 잡는 거니까. 맞아. 자, 이제 세법 진행 기준. 그럼 세법상 7기의 입금, 송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입금. 그러면 우리가 총 1,000만 원 받기로 했죠. 건물이 완공되면 1,0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거 아까 25% 계산했고. 1,000만 원 곱하기 25%. 맞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밑줄 치는 게 굳이 표현하자면 진행률 자체가 누적이잖아요. 누적이니까 7기까지의 세법상 입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7기까지의 세법상 입금. 누적 진행률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입금이라는 건 단기를 구하는 거죠. 단기. 맞죠? 단기니까 뭐를 빼야 되냐면 과거의 세법상 입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따구 공식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인세 할 때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7기의 과거가 있어요? 없죠. 7기에 막 건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빼기 0이 이거예요. 과거까지의 세법의 입금 없는 거죠. 0. 그래서 250만 원이 7기에 입금이 된다라는 게 세법상 입금.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무종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요거 시험에 세무조정도 물어봐요. 실기에서요. 어디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장부 7기. 세법. 좀. 해볼게요. 자, 장부에서는 7기의 수익 안 잡았죠? 그죠? 7기의 수익 안 잡았으니까 수익 0이라고 할게요. 0. 그죠? 근데 세법은 7기까지 70
7기까지 250만 원의 수익을 인식해야죠. 그죠? 그래서 세법은 여기 대변의 공사 수익 만원 뛸게요. 250만 원 발생한 거예요. 공사 수익 250만 원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 권리는 확정주의니까. 근데 실제로 돈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이때 회사는 공사미수금이라는 채권을 잡아요. 공사미수금. 아직 못 받은 미수금 있다. 그래서 공사미수금. 왜냐면 건물이 완공되는 8기에 받을 거니까 돈은. 그래서 250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왜냐면 나중에 제가 이걸 왜 분계로 제대로 정리하면 나중에 우리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메시지를 알아서 띄워줘요. 세무적 할 때 그런 애들 몇 개씩 있거든요. 됐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대로 적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장부는 수익이 없죠? 0이죠, 0? 근데 세법상 공사 수익은 250만 원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확인해 보면 세법상 수익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죠. 그럼 세법상 수익이 증가한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세무적으로. 그렇죠? 입금, 산입, 공사 수익이라는 수익이 증가해야 되는 건 입금, 산입이죠. 그래서 입금, 산입.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뭘까요? 맞아요. 유보입니다, 유보. 왜? 공사미수금이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자산이죠. 그러면 장부가 수익이 0이다라는 건 공사미수금도 0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세법은 공사미수금이라는 채권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요, 증가. 그럼 장부는 자산 안 잡은 거고, 세법은 자산을 250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상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250만 원만큼. 그렇죠? 그럼 세법상 자산이 증가하는 건 플러스 유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유보 250만 원을 잡아야 된다. 여기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실제로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 아마 내일 하시게 될 거예요. 내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가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요. 어떻게 띄우냐면 이렇게 띄웁니다. 공사, 미수금, 과소계상 이렇게 띄울 거야 아마. 이렇게 띄워요. 실제로. 왜? 공사미수금 250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250만 원만큼 과소계상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과소라는 표현은 안 잡았다로 포함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메시지가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 거꾸로 회사가 공사미수금 많이 잡으면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거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자, 이 화면 좀 보실게요, 여러분. 보여드리면 좀 보여드리기 위해 좀 삭제할게요. 공사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공사 미수금 과소 메시지 나중에 띄워요, 알아서. 그럼 여기 입금 산입하고 플러스 유보 처리함 그리고 공사 진행률 차이는 뭐 그냥 공사 매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메시지 띄웁니다. 이상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 입금사, 공사미수금 과소. 맞죠? 유보 처분함.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또 하나 외우셔야 돼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가면,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7기에는 지금 장부는 수익이 0이죠. 장부는. 근데 세법은 수익이 올해 연도 7기에는 2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7기하고 8기 끝까지 가면 장부 수익 얼마일까요? 끝까지 가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 맞죠? 세법도 7기, 8기 합치면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외우셔야 돼, 무조건. 이거 중요해요. 뭐냐면 앞으로
지금 하는 거 발표. 손익의 귀속시기 있죠? 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세무조정 있잖아요. 세무조정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플러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예요. 기타하고 사유추는 절대 안 나와요. 자, 외워두시고 이해 한번 도와볼게요. 자, 한번 이해 도와볼게요. 그럼. 자,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단기의 플러스 유보는 미래의 자산 부채가 소멸하는 시점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고, 맞죠?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의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가면 이제 추인된다라는 건 손익의 차익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맞죠?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회계에서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뭐라고 하냐면, 회계에서 해요. 법인세 말고, 일시적 차이다라고, 일시적 차이. 맞죠? 언젠가는 추인되니까 일시적인 차이다. 그 일시적이 시간이 잠깐이다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차이가 해소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타하고 사유출은 추인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하고 사유출은 법인세, 회계에서 뭐라고 하면 영구적 차이다라 영구적 차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차이가. 그러면 손익의 귀속 시기는 끝까지 가면 언젠가는 장부와 세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일시적 차이니까 플러스 유보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 유보예요. 다른 세무적 소득 처분 나올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외우시면 좋아요. 앞으로 요런 애들 몇 개 더 보실 거거든요. 7장하고 12장에 13장에서 아무튼 나올 때마다 계속 증명 확인할게요. 저거 가지고 지금 당장 외우시고 이거 무시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